네, 이번 순서는요, 취업에 관한 궁금한 게 생기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정없이 돌리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주실 두 분입니다. 한국커리어개발원의 표용종 대표, 한국서비스평가원의 장야욱 실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두 분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무엇인가요? 예, 저희가 지난주까지 직군별 취업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많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취업 상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못 알고 있는 취업 상식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 합니다. 네. 자, 우리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 이 취업에 관한 상식 딱 듣는 순간 저도 느낌이 딱 오는데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예. 저도 사실 이런 취업과 관련된 일을 한 지는 이제 한 3년밖에 안 됐는데요. 그런 3년 동안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기업 컨설팅 하면서 느꼈던 즉 기업에서의 어떤 바라는 인재상이나 역량과 또 학생들이 준비하는 어떤 취업 준비와 관련돼서 그 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제 학생들이 고객지향적으로 즉 기업이 요구하는 그런 스펙에 맞는 능력을 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요. 그런 측면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자, 아무래도 우리 표용종 대표님이나 장야욱 실장님은 그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들 그리고 기업 그 두 입장을 다 잘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런 대답을 잘 해주실 것 같아요. 자, 그 역량을 찾아서 쌓는데 우리가 좀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장야욱 실장님.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요. 네네. 그래서 필요에 의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말씀하셨듯이 직군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선택하는 부분들, 전공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하신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신다면 차후에 취업 준비하실 때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 취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상식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이제 풀어볼까요? 예. 네. 제가 경험하면서 느끼는 걸 한번 정리해 보니까 잘못 알고 있는 그 상식들이 한 50여 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학생들이 잘못 알고 또 그 목표에서 좀 벗어난 그런 스펙을 쌓는데 올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것 중에서도 좀 더 이 방송을 주로 시청하는 분들이 4학년이나 또는 미취업 졸업자분들을 감안해서 그분들한테 좀 적합한 그런 상식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잘못 알고 있는 취업 상식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굉장히 예.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판단했을 때는 5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가장 첫 번째가 사실은 이제 4학년이면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의 영어 점수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즉, 유치원 때부터 사실은 20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해왔는데, 4학년이 돼서도 또는 졸업을 하고 나서도 영어에 올인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즉, 영어 공부를 통해서 50점, 100점 높인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그 정도를 높인다라고 해서 취업에 당장 성공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자신의 어떤 부족한 것들은 이미 포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보다는 부족한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다른 역량을 찾아서 자신의 어떤 차별성을 보여주는 그런 노력이나 그런 스펙 자체가 실제 기업의 면접에 가면 더 좋은 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일단은 첫 번째 내용으로 포기할 건 포기하라 예,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또 그다음에 어떤 두 내용이요? 번째가 이제 사실은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공부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대학 다니면서 이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다가 막상 취업 상황이 돼서 이력서나 자기소개를 쓰다 보니까 막상 이력서에 뭐 하나 제대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걸 발견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4학년이나 또는 졸업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보통 고등학생들이나 대학 1, 2학년들이 많이 취득하는 그런 OA 관련된 자격증을 뒤늦게 취득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 면접에 가면 때가 있었는데 때를 놓치고 나중에 취득하다 보니까 오히려 평상시에는 성실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 코너에 몰려서 준비했다라는 부분들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역효과로 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내용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는 내용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장야욱 실장님한테 질문을 좀 앞서갔는데요. 네. 4학년 대학생들이 네네. 영어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그 영어가 어디에 쓰일지 자기가 무슨 직무를 할지도 모르고 네. 무조건 씨름만 하고 하지만은 자신의 역량을 쌓는 거는 소홀하다는 거 저는 그거 좀 질문 드리고 싶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제 앞에서도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피터 드러커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회가 120마일로 변화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기업은 이에 맞춰서 100마일의 속도로
따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학에서는 이런 10마일로 이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그리고 기업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 100마일의 속도에 좀 맞춰서 그에 맞는 그 직군에 맞는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신다면 훨씬 더 발맞춰 준비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기업이 변화하는 만큼 우리 학생들 취업 준비하는 데서도 이 속도를 좀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가 포기할 것은 포기하라인데요. 네. 이거는 구직자뿐만 아니라 저희들한테도 좀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두 분 혹시 현실 속에서 포기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포기요? 예. 사실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죠? 최선을 그렇죠. 다해야 되는데 예. 일단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거는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측면은 이제 뭐 하나의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네. 그런 새로운 과정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시장이나 고객한테 제대로 인식이 안 되거나 또 반응이 없을 경우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프로는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인데 앞으로 또 불러주시면 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포기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장혜원 시장님은 예. 네, 뭐 저도 현실에서 포기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렇게 제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포기를 하지만 웬만해서는 좀 상황적인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정하고 나중에 포기보다는 나중에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적합하게 맞춰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잘못 알고 있는 취업 상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내용은 어떤 건가요? 예, 다음 그 세 번째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면 사실은 구체적인 그 목표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목표가 없다 보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도 없고요. 또 계획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손쉬운 영어에만 이제 집착하게 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즉, 많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굉장히 뜬구름과 같이 뭐 삼성이요, 또는 금융권이요, 또는 뭐 마케팅이나 또는 연구소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굉장히 그 명확하지 못한 그런 답변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취업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목표가 아주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뭐 만약에 삼성에 그 삼성전자를 들어가고 싶고 또 삼성전자에서도 반도체 사업부고 반도체 사업부에서도 뭐 공정이라든가 또는 마케팅 부서에 그 근무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목표를 명확하게 잡았을 때 자신이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되는지를 스스로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진정한 그 면접관을 감동으로 이끌 수 있는 스펙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사냥감을 잡을 때도 네. 총하고 활을 이렇게 딱 사용을 할 때 정확하게 사냥감을 보고 이렇게 노려야 되잖아요. 목표가 없다면 어디로 쏴야 될지 모르니까요. 아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근데 사실은 저희도 준비를 할 때 생각을 해보면요. 네. 그런 목표를 생각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준비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목표는 정말 네. 확실하게 세워놓고 그 계획들도 좀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저희도 사실 저도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는 네. 그냥 뭐 방송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막연히 뭐 이제 뭐 리포터 하다가 이제 또 MC로 올라가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제는 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또 스피치 강사도 좀 하고 싶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제가 배워야 되지만 네. 또 서비스 쪽 이런 교육 강사도 좀 하고 싶고 그런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네 번째 알아볼까요? 네, 네 번째는 절대 기다리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많은 학생들이 기업하고 직군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들이 평소에는 단순히 스펙, 그 영어 점수에만 올인을 하다 보고 그리고 채용 공고가 뜨는 즉시 내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단순히 홈페이지만 찾아가서 지원 공고를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보다는 평소에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과 직군에 대해서 미리미리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도 먼저 미리 작성을 해보신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채용 공고가 뜨면 바로 먼저 제출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가지게 됩니다.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차후에 마지막 단계에 이렇게 지원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은 면접을 가서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자기의 내용이 아니라 그 회사 홈페이지의 내용 또는 그 뜬구름 잡는 내용들로만 서술이 되다 보니까 명확하게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성이나 열정들을 제대로 표현하거나 어필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채용 공고가 뜨면 사실 그때 준비했던 거를 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그렇습니다. 이제 쓰기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많은 그런 분들이 분들은 그래요. 예, 정말 나중에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방송 시작할 때 아마 예전
전에 장영호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사는 거는 그렇게 꼼꼼히 살펴보고 맞아요. 준비하고 비교해보고 사는데 네. 인생 준비는 왜 이렇게 소홀히 하냐고 그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스마트폰 사는 것만큼 더 오히려 해야겠죠, 취업 준비는. 그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섯 번째를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시죠. 네. 네. 이어서 다섯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섯 번째는 적자 생존입니다. 원래는 적자 생존의 의미가 환경에 적응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고 모두들 알고 계실 건데요. 저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적자 생존, 즉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평소에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노트나 이런 부분들 노트 필기를 하시면서 면접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자기가 자기소개서를 했을 때의 내용적인 부분들을 미리 예상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그에 따라서 나는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할 것인지 작성을 하면 눈으로 확인을 하고 또 입으로 한번 말을 하면 자기의 내용으로 소화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얘기를 하다가 수정 보완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사항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메모하는 습관 그리고 자주 연습하는 습관을 가지신다면 바로 면접장에 갔을 때도 좋은 성과가 날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네요. 적자 생존. 적자. 그러니까요. 적자. 살아남는다. 네. 그런 의미군요. 알겠습니다. 맞아요. 아, 근데 저도 막 너무 제가 이 암기력이 좋다고 믿고 있어가지고 잘 안 적거든요, 버릇이. 머릿속에 딱딱 집어넣는 순간인데 네. 요즘은 말이죠. 아침에 제가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맞아요. 네. 이게 네. 열심히 꼼꼼하게 이렇게 메모하는 그런 버릇을 좀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어떤 사용 기기들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뭔가 기록하고 메모하는 습관들이 과거 대비는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막상 이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글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표현이 안 되죠. 분명히 머릿속에는 있는데 또 말로는 어느 정도 할 것 같은데 막상 글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뜻하지 않은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 표현한다라는 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이 명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정립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글로 쓰고 또 그걸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으면서 계속해서 수정 반복 하다 보면 네. 정말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자신감 있게 또 열정을 갖고 준비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메모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 간단한 취업 노트 같은 걸 구입을 해서 평상시에 어떤 질문이 나올 만한 그런 요소들도 작성을 해서 또 답변도 작성해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혹시 메모 자주 하세요? 메모요. 상훈 씨 많이 하세요? 저 요즘에는 거의 정말 생존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기억이 안 나서요. 매일매일 적고 있습니다만 사실 방송을 시작할 때는 메모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평소에 예. 뭐 책을 읽을 때나 아니면 제가 TV를 볼 때 뭐 감명 깊은 그런 글귀나 장면들이 있었으면 그거 이제 메모를 해두면 꼭 제가 언젠가 방송에서 쓸 일이 생기더라고요. 네. 저 오늘 일을 좀 계기로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메모를 안 해요. 제가 메모를 하는 거는 한 일주일에 한두 번 하네요. 저 누구 돌잔치, 누구 결혼식,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요거만 달력에 좀 체크하는데 네. 앞으로는 더 좋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소재가 있으면 이제 좀 적는 그런 버릇을 좀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같은 경우는 메모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예. 메모를 워낙 강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 습관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작은 노트를 항상 들고 다니기도 하고 차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곳곳에 사실 메모지를 두고 다니는데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뭔가 아이디어를 기록해두거나 또는 TV 보면서도 뭔가 다큐멘터리라든가 그런 방송을 볼 때 굉장히 유익한 정보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메모하거나 또는 스마트폰에 메모 기능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메모하는 그런 습관들을 좀 들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네. 장영 실장님은 어떻게 네. 뭐 화장품 같은 거 메모해요? 아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하진 않고요. 저는 스마트폰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강의 스케줄이라든지 아니면은 책 내용 부분들을 보고 메모하기 어렵다 그러시면 단순히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해두고 나중에 강의를 했을 때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스마트폰 알람 기능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신다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메모는 뭐 면접뿐만 아니라 우리 평소 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그런 습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6번째 내용 짚어볼까요? 예. 여섯 번째는 돈을 쫓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살아보니 돈은 중요하지 않더라.
즉 연봉이 사실은 민생의 미래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많은 학생들이 기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요소가 연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인지도나 그런 지명도를 보고 기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보다는 5년, 10년 후에 그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나 또 하나는 자신의 어떤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제공이 되는 그런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자신의 어떤 전공과 또 자신의 어떤 관심사항, 적성을 고려한 미래 발전 가능성 있는 기업을 선택할 것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많은 학생들이 연봉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연봉 1,000만 원 차이가 실질적으로 그 자신의 어떤 주머니 속으로 들어올 때는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즉 4대 보험이라든가 기업 내에 많은 공제를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또 12분의 1로 나누고 나면 그 자신의 어떤 주머니 속으로 들어온 돈은 월 한 50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연봉보다는 기업의 어떤 미래에 더 그 많은 생각과 고민을 갖고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대기업보다는 뭐 중소기업이나 정말 벤처기업 같은 데 자신의 미래를 좀 걸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사회 변화와 또 기업의 어떤 환경 변화에 따른 그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첫 직장을 가졌던 뭐 20년 전에 그때는 기업에서 가장 요구하는 인재상이 주인의식이었습니다. 즉 뭐냐면 평생 다닐 회사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식이 가장 중요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 많은 구직자나 또 이런 기업에서조차도 평생 직장이나 직업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평생 직장인 어떤 주인의식보다는 뭔가 성과를 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런 측면들이 1위가 이제 창의성, 2위가 도전성, 뭐 3위가 전문성. 과 같이 인재상 자체가 기업 환경에 따라서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대기업만 고집할 게 아니라 자신이 70세까지 또 평생 뭔가 업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5년, 10년 아니 그 이상의 어떤 그 발전 가능성이 있고 또 자신이 언젠가는 뭔가 사업을 한다거나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장혜영 실장님 이제 7번째로 저희들이 바로 숨가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7번째는요. 창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대학에 가면은 창업 캠프라든지 그 정부에서 청년 취업을 조금 지향하기 위해서 이런 창업을 많이 유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갓 대학을 졸업을 하고 창업을 하기에는 조금 어느 정도의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직장 경험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른 자금력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창업을 해야지 그 뭐 실패나 이런 부분들 확률을 조금 줄일 수 있고요. 요즘에 또 창업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그 분야가 바로 쇼핑몰이나 아니면 커피숍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미 그런 부분들은 포화 상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그 흐름에만 따라서 창업을 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직장 경험이나 아니면 해당 분야에 대한 그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쌓은 후에 창업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취업 상식 오늘 이렇게 7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이제 정리 좀 해주시죠. 예. 그 오늘 7가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이보다도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의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성한 상황입니다. 즉 기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만나보면 사실은 제가 준비하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학점, 영어, 동아리 활동 이런 부분에 올인하고 있는 것처럼 기업의 어떤 변화 속도에 자신이 함께 변화하고 그런 속도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그러한 것들이 목표가 명확했을 때 그 목표에 맞는 전략과 또 그거에 따른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또 그 계획에 의해서 자신이 뭔가 스펙을 쌓고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쉬운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참 그동안 아주 즐겁게 우리랑 방송도 같이 호흡도 잘 맞춰주시고 네. 재치 있는 입담을 보여주셨는데 소감
좀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한 7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주제 선정에서 또 어떤 말씀을 드려야지 많은 학생들한테 또 구직자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많은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7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더 나와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연 시장님. 네, 저도 대표님이랑 같이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메모하고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한테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씩 메모를 하시면서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신다면 차후에 있는 뭐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있을 이런 대기업 부분에 있어서 취업 준비에 조금이나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그동안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한국커리어개발원의 표용종 대표, 한국서비스평가원의 장야욱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